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팬딩 멤버십을 2022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2년간 운영을 해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어느 시점까지 일지 100% 장담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우리들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모든 코인들이 있죠.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올라가지 않았던 뭐 대표적인 XRP라든가 뭐 익명성 코인이라든가 김치 코인의 대명사인 클레이라든가 위믹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기 바로 직전일 수 있는 현재의 관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요즘에 하락장에 아니면 힘 빠지는 장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멘탈뿐만 아니라 막 각종 이상한 가짜 뉴스들, 이상한 루머들, 그래서 중심 잡으시기가 되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팬딩 멤버십에 2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2주 무료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 중에 좀 접근하기가 좀 그렇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돈을 써, 이런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쨌든 무료 쿠폰이잖아요. 2주 동안 2주면은 14일인데 14일 동안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건데, 무료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일주일에 5일을 영상을 올려요. 한 영상당 최소 30분에서 40분짜리, 어쩔 땐 50분짜리 영상을 올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코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뭐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세계 경제하고 매칭해서 이제 코인 시장, 감춰진 진실과 거대한 흐름을 제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가짜 뉴스라든가 이상한 거에 제가 100% 필터링을 못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해서 중심을 잘 잡아서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구독자분들을 위한 멤버십 2주 무료 쿠폰, 이번 기회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8월 12일까지 쿠폰을 등록하시고 2주간 멤버십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지난 2년간 여기 이제 멤버십 회원으로 이제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 후기가 얼마 전에 오픈이 돼가지고 거기 425개 정도의 후기가 거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이 멤버십에 있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배우셨나, 여러분들이 직접 와셔가지고 한번 보고 판단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뭐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상승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어쩌면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요 기회를 이번에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판단은 각자의 이제 선택이고, 자, 그래서 끝으로 이제 긴긴 이제 하락장이나 막 이상한 악재 뉴스를 견디시면서 지금까지 잘 인내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끝에 이제 잘 마무리해서 성투하시기를 저도 이제 기원을 하고, 자, 영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제가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트럼프와 해리스.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해리스 후보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본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지를 투자하니까 트럼프가 지면 도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팩트. 팩트에서 커스터디하는 코인들 있죠.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바이낸스하고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이낸스에서 마이닝하고 관련해서 풀을 운영하는데 이거랑 공교롭게 또 겹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도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클레이에 관련한 얘기. 카카오뱅크 얘기가 요즘에 이제 수면 위에 부상됐고, 제가
세력이란 사람들이 설계를 어떻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일정 수준의 벌금을 내고 카뱅의 지분을 10%로 내릴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예상된다. 그래서 클레이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가격이 3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의미 없다. 왜냐면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수상한데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공중파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저께구나. 이게 공부하는 스카님이 이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해 주셨죠. 해리스 후보가 이거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이거 갖다 이제 유튜브 해가지고 조회수 빨아먹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막 이런 걸로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보다는 지지율이 높은데 코인 시장에서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약속드렸죠.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다. 왜 트럼프인지 해리스 후보가 아니라 일단은 오늘도 이제 세계 지도를 가져왔어요. 이거 어저께 저녁에 캡처한 거예요. 이거는 어저께 이제 저녁에 캡처를 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밀어주겠는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관점 자체를 미디어를 보고 미디어에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끄러질 거고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당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라면 금융시장의 수장이라면 과연 누구를 밀어주겠는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누군가가 설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연재해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진 같은 거는. 별의 별 얘기가 다 있는데 뭐 하이퍼라든가 뭐 하이프라든가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들은 알고 있겠죠. 시점을 알고 있겠죠. 여기 보시면 어저께 바로 저녁에 캡처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거는 막을 수 없어요. 이거랑 제가 부동산하고 물려 있을 거다. 맞물려 있을 거다. 가장 이제 취약한 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붉은색 많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런 극박한 위기 상황이 만약에 도래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고 현물 경제가 만약에 무너지면 이거를 강력한 카리스마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집어넣어서 합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대중 관세를 올려서 이거를 끊어버리면서 탈달러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해리스일까? 트럼프일까? 달러의 축소를 만들어낼 가상자산을 확장시키고 달러의 축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미군 축소에 관련해서 미군 축소는 달러 축소하고 제가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누구일까? 이거 다 트럼프 정책이잖아요. 여기에 본질은.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저는 알긴 아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는 제가 명상을 해요. 명상이라기보다 이게 잠결에 제가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보거든요. 나름의 이제 스토리라인을. 이게 아마 24일 날 나왔을 거예요. 처음으로 뒤집혔다. 상승 해리스 44%, 주춤 트럼프. 이 기사가 나오면 트럼프가 질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오면서 어저께 오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해리스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다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 참가 무산됐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코인 시장에 관련한 명확성도 대중이 봤을 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질이 흔들렸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요 부분에 근데 제가 한번 이거를 설계자 입장에서 한번 설계를 해볼까요? 설계는 보세요. 지금서부터 아직 이제 8월 달에 안 들어갔지만 11월 달이 이제 선거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3개월 남았어요. 선거까지. 이게 당장 이 기사를 보고 기우뚱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대중들을 약 올릴까? 이제 항상 이게 기사가 나오면 항상 이제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3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기간은 아니에요.
이 수치는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프레임. 첫 번째는 대중들한테 트럼프 우세로 강력하게 미디어를 동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막 해가지고 바이든 사퇴하고 트럼프 우세. 그 다음 지금 현재가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해리스 우세로 해서 이 프레임으로 시장의 본질을 깨버립니다. 이럴까 저럴까. 네,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가 세 번째 프레임이 들어가면 트럼프 반전의 시나리오가 등장을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이제, 왜 안 넘어가, 이게. 금융시장에, 자,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누군가,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세상은 사실은 설계돼요. 설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 해리스를 제가 여기 따로 빼서 여기 이제 해놓고 여기 이제 누군가가 있겠죠. 트럼프 이 후보를 중심에 두고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계,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 요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가 뭐 계좌를 뭐 취소했다 막 이런 기사를 던지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사람들 가지고 노는 건데, 자, 보세요. 관계의 정통성, 지속성을 하려면 이 프레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더 긴밀하고 가깝습니다. 왜 이 그림을 만드냐면 이 마스터 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연준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뭐 중국이 됐든 뭐 중국은 미국보다는 이게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풀기에 취약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아마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목구멍 끝까지 차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에서 사람들은 그 생각하죠. 금리 내리면 되지. 금리 내려서 경기 부양하면 되잖아.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얘기만 하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달러 시스템이 되게 취약해요.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크라이나 종전 위에 영토 포기 가능 1년 새 10에서 32%. 지금 여론이 이쪽으로 조성되고 있어요. 여기 이거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여기 이제 푸틴이 중간에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진핑이 있을 거고, 이쪽 측에 아마 트럼프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이 종전 쪽으로 방향이 틀었거든요. 보면은 1년 새 10에서 32% 여기 영토 포기 가능. 그러니까 프레임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돼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24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대화 협상 나설 수 있다. 기조가 변화했어요. 기존에는 강경하게 우리가 왜 우리 땅을 내줘야 돼, 절대 포기 못해, 전쟁은 계속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게 7월 24일 날 여기서 중국이 중재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중국 중재로 베이징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끝에 요렇게. 그럼 여기 이제 시 주석이 나올 거야. 아마 시 주석이 아마 등장을 할 거예요.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클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화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준비 중이다. 당연히 협상은 응당 이성적이고 실질적인 의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여 하고, 목적은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실현에 있다고 말했다. 아주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죠. 여기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안 좋지. 근데 트럼프와 시 주석의 관계는 다릅니다. 트럼프와 시 주석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법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거 7월 14일 거예요. 그러니까 10여일 전이죠. 중국 시진핑 총격당한 트럼프의 위로 전에, 자 보세요. 이 관계성을 해리스가 연결한다? 이 말도 안 돼요. 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급이 안 돼요.
네, 트럼프급은 안 됩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탈달러화를 완성시키고 미군 축소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핵심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마스터 입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해리스가 아니라. 해리스는 그 역할을 못합니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라는 게 역사라는 스토리가 연계되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통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완성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 얘기가 이 총격이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시 주석을 가지고 이 세 캐릭터를 가지고 스트롱맨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관계 구도를 묘하게 이제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알아야 이제 여기서 이제 본질의 중심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이제 트럼프가 이 도지하고 연결돼 있다. 뭐 일론 머스크 이제 중간에 있고 하여튼 이 본질도 이제 다 흔들리는 거지. 이제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준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고 1차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 계실 때 1차적으로 이 그림이 나왔었어요. 제가 한중일 정상회담 있으면서 여기 북이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북이 중국하고의 교역이 늘어나고 있고 북이 일본하고 협상을 합니다. 이게 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가 여기 또 중간에 껴있어요. 이게 동아시아 프라임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드는 데는 이분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미군을 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누가 등장했다고 해서 바뀌진 않아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이게 있어요. 블룸버그 이더리움 현물 ETF 대뷰 성공적. 흥행 지속은 불투명. 이 블룸버그가 여기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해요.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만 흥행 기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어떤 데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 자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손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근데 이더리움은 불명확해. 이렇게 미디어가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더리움 가격까지 떨어져. 좀 찔끔 떨어져.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떨어져. 요 기사까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봤을 땐 어느 순간 되면은 되게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자,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럼 또 사람들이 그러죠. 와, 역시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더리움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의 본질에 관련해서도 흔드는 건데. 왜냐면 이더리움 ERC20라고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버처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물려있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현물 경제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얘고. 비트코인은 기준을 잡는 거고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여기서 이제 속아 넘어가질 않는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현재 눈앞에 보이는 가격만 보니까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흔들리면 이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서 이제 본질이 흔들리는 거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트럼프 안 되면 어떡해? 해리스 이 사람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간다고 했다가 또 취소됐다가 그러면은 이게 불분명해지는 거죠. 더 여기 갇혀 있는 느낌이죠. 근데 사실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뚫려 있어요. 의식하기 나름인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여기 보세요. 블랙록 임원 이더리움 비트코인 경쟁자 아니야. 상호 보완 관계. 블랙록에서 또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또 해주네요. 경쟁 관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얘는 기준을 잡고 전체 인덱스를 비트코인 가격의 인덱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알트코인의 인덱스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풍선을 더 크게 키우려면 이 풍선을 먼저 크게 키워야 돼요. 사실 코인 시장이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돼왔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드리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놓고 기준을 잡고 여기 ETH부터 해가지고
ETC 해가지고 라지캡, 미들캡, 로우캡으로 해가지고 풍선을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바이낸스에서 이거는 어저께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바이낸스 풀. 바이낸스에서 마이닝하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닝 풀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코인들이 과연 어떤 건가? 이거 어저께 바로 캡처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죠. 마이닝 코인즈.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최고라면 도지코인이 캐져요.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자, 이 바이낸스가 바보인가요? 자,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 겹치죠. 여기서 비트, 이더, 비케, 도지, 이클, 라이트코인. 그리고 참고로 도지코인은 페라리에서도 이제 결제를 했었다는 거. 그거를 절대로 이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에 관련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공중파 미디어에서 흔하게 설명을 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조선일보에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매물 나와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벌금을 맞으면 이 17.1%의 지분을 누군가한테 넘겨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투가 인수하기는 힘들다. 왜? 하면서 여기서 본질을 흐립니다. 문제를 더 확장을 해요. 근데 은행지주 내면 규제 더 빡빡해져. 한투 사정에 감당 어렵다. 요렇게 그냥 있어도 대주주예요. 어차피 17.1%가 빠지면. 그러니까 한투도 27.1% 가지고 있고 카뱅도 27.1% 가지고 있는데 동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벌금을 맞고 벌금은 정부가 가져가고 이렇게 돼서 제가 업비트 연결할 거라 말씀드렸죠. 근데 정부에서 이번 사건을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핵심인데 한투가 인수하기 힘들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정부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는 한투가 이 지분을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아. 뉘앙스가 딱 그래요.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왕이면 ICT 그룹이 ICT 기업이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ICT라는 말을 딱 써요. 이 단어를 딱 던져요. 이 ICT 기업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바이두는 아니고, 자, 바이두는 빠지고, 알리바바 밑에는, 제가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왜 여긴지. 알리바바 밑에는 여기 그 엔트파이낸셜이라는 금융 플랫폼이 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이 엔트파이낸셜이 개입을 할지 이 17.1%의 지분을 가져가는데, 그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카카오 지분에 카카오페이랑 이런 데에 엮여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많이 엮여 있거든요. 기존에. 기존에. 근데 카뱅 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서 엮여 있는 게 그래서 어쨌건 제 느낌에 이게 딱 보였는데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카이아랑 이제 보면은 되는데 클레이는 어차피 이게 카이아로 변하니까 카이아로 이제 어차피 변하니까 카이아가 궁극에 추구하는 게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블록체인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동아시아면은 어딘가요? 중국, 동남아, 한국, 일본 다 포함해서 그걸 다 동아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는 이제 클레이만 봤을 때는 이게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거 그냥 김치코인이다. 이거 껍데기. 망할 코인. 아마 지금 사람들이 이제 카뱅하고 이제 김범수 의장 구속 얘기 보면서 아마 그 얘기 할 거야, 아마. 근데 여기 이걸 한번 보세요. 6월 29일 날 건데 이게 2023년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연결돼 있냐면 중국 엔트그룹, 이거 알리바바 밑에 금융 파이낸싱이죠. 금융그룹이죠. 카카오뱅크 태국 가상은행 컨소시엄 합류설 솔솔 카카오뱅크 SCBC 가상은행 인가 추진 중. 여기 보세요. 여기 태국에서 카카오뱅크랑 엔트그룹하고 붙었어요. 이미 2023년서부터 보세요. 우리는 한국에 있는 카카오뱅크만 보잖아요.
이거 2024년 4월 4일이에요. 2024년 4월 4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3, 4개월 전이에요. 3, 4개월 전.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카카오뱅크 태국은 텐센트, 인도네시아는 그랩, 그랩은 이제 소뱅이고, 윤호용 협력전선으로 동남아 뚫는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거 카이아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거랑 비슷하죠. 흐름 자체가. 여기 이제 텐센트 얘기 나오죠. 여기 2024년 5월 30일 날 이게 조금 더 흐름이 한 달 후 정도 태국 진출 나선 카카오뱅크 경쟁 우위 자신감 배경은 예. 여기서는 지금 막 뒤뚝뒤뚝 하면서 뭐 망한다 어쩐다 막 이러고 있는데 뒷구녕에서는 사세 확장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벌써 2개월 전인데 거의 메신저 위챗 활용 고객 유치 기대. 여기서는 카카오가 아니라 위챗을 활용한대요. 위챗은 누가 주인이냐면 텐센트예요. 텐센트가 위챗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텐센트의 자회사가 위뱅크라고 있어요. 이게 2024년 5월 30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중국 자본이 엮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거든요. 카카오뱅크 여기 보세요. 태국 이 세 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제 형성합니다. 카뱅, 태국 시양상업은행, 그리고 중국 위뱅크. 중국 위뱅크는 텐센트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3사가 협의해 오는 8월까지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 여기서도 이제 8월까지네요. 예, 8월까지. 그래서 아마 많은 일들이 아마 이거를 다 연결해서 하려면 이것도 아마 맞물려 있을 거예요. 이거든 아마 카카오 문제든.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건 비하인드에 이제 밑그림엔 이런 게 있었다는 거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뱅크의 27.17%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17.17%를 누군가한테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텐센트가 등장하든 엔트파이낸셜이 등장하든 그럴 가능성이 전혀 배제 못한다. 네.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반대를 하겠지만 어쨌든 카카오는 중국 자본하고 좀 많이 물려있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한국투자증권이 어쨌건 1대 주주로 나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빼야 카카오가 이거를 빼야 카카오뱅크가 업비트에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질이 흔들리는데 이 세력 중에 이제 넘버원인 업비트. 예, 자 보세요. 카카오도 이제 세력이에요. 검찰도 어떻게 못한 사실 알고 보면 그 긴 세월을 업비트가 카카오뱅크를 연결을 안 시켰습니다. 못 시켰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 작업을 하냐? 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연결이 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그건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예, 왜 지금이냐? 예, 그리고 연결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그리고 위메이드도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 위믹스. 12년 동안 이 사람이 박관호가 장영국을 앞에다 세우고 자기가 등판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12년 만에 박관호가 들어가요. P2E 게임. 요거. 네, 9월 말에서 10월 달 발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당장의 시세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계된 거를 이미 우리들한테 보여줘요. 그걸 눈치채고 못 채고는 이제 뭐 개인의 그거고, 예. 저희 이제 그거를 다 풀어서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납득하냐 못하냐도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어쨌건 변하지 않는 본질은 뭐냐면 현물 경제는 무너지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가상자산은 하나둘씩 이제 ETF가 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이제 기관 자금이 몰려오기 시작을 할 거고 기관 매입이 끝나면 개미들이 대출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 막 기우뚱하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슬슬 들어올 거고 빅해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이 가면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을 할 거예요. 도지코인도 1,000원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달려들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슬슬 달려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다 마찬가지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은 이게 일단 이 본질을 흐려놨잖아요. 사실 진짜 큰 프레임은 이미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갑자기 해리스가 등장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안은 흔들겠지 그거를. 예. 근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이제 누가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를 만약에 막을 수 있다면 지진을 막을 수 있다면 자 이거는 자연재해인데 막을 수 있다면 이거를 굳이 문제 삼을 일이 없지. 일론 머스크가 굳이 텍사스로 옮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여기 맨하튼에서 JP모건 본사가 텍사스로 이전할 필요가 없죠. 예. 그 사람들은 진짜 어찌 보면은 예?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인데 대중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대중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인지를 한다. 예, 항상. 이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예? 이것도 아유 뭐 말도 안 돼. 뭐 예? 이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더듬어 보세요. 이거 코비드 터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됐나? 예, 백신 맞는다?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면 되는 거고 이것도 이게 갑자기 올해 연말 되면은 무슨 뭐 갑자기 내년이 되면 갑자기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프레임이?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예. 다 뭐 각자의 선택인 거고 그건 뭐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매일매일 그냥 예?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냈던 사람이 갑자기 우연스럽게 복권 맞는다고 그래서 그 복권을 잘 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점이 찍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